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논작물 우리가 과수까지 모두 끝내고 이제 드디어 밭작물로 넘어왔습니다. 밭작물은 지금 전체를 통틀어서 한꺼번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종합위험 수확감소 방식 밭작물, 그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지 밭작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생산비 보장 밭작물, 노지 밭작물, 그 다음에 특정 위험 밭작물, 인삼 다루고 있고, 나머지 시설에 있는 이제 원예 시설이나 버섯, 헬렉사 밭작물을 이렇게 총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합위험 수확 감소 방식의 노지 밭작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의 종류는 제가 1과목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 팁은 앞글자 따서 마, 양, 고, 오, 감, 차, 콩, 팥, 양배추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했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 지금 사료용 옥수수가 예전에는 따로 약관에만 있던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제 기본서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료용 옥수수 추가된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합위험 밭작물 배우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수입감소 보장 밭작물 배울 거예요. 그 수입감소 보장 밭작물 물론 수확량에 대한 감소에 대한 것도 보장을 해주고 수입이 줄었을 때도 보장을 해주고 그런 거죠. 그건 우리가 포도까지 넣어서 콩냥냥, 마포, 가고 이렇게 암기했어요. 콩, 양배추, 양파, 마포, 마늘, 그 다음에 포도, 가을 감자, 고구마, 콩냥냥이 마포가요, 콩냥냥 마포가고 이렇게 암기 팁을 외웠습니다. 자, 시기별 조사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모든 품목의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재파종 조사가 있네요. 우리가 1과목에서 배웠습니다. 마늘에만 해당이고요. 재정식 조사가 있습니다. 양배추만 해당입니다. 경작불능 조사, 차를 제외하고 모두 해당입니다. 자, 수확량 조사는 전수 조사가 있고 표본 조사가 있네요. 전수 조사는 어떤 거? 콩, 팥만 해당, 모두 나머지 표본 조사. 수확 직전에 하는 것도 있고 수확 이후 수확 종료까지 하는 수확량 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사고 접수의 지첩시 가야 되고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내가 피해가 발생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향후 또 추가 조사가 어떤 게 있는지 추가 조사 여부까지 판단하는 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입니다. 전 품목 해당이고요. 재파종 조사, 해당 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되어 있는데 또 실제로 저 뒷부분에 보면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이렇게 되어 있죠. 10월 31일까지 손해와 재해를 여전히 섞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본서에 재파종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 비율을 조사합니다. 이 면적 비율을 가지고 재파종이 필요한 재파종이 필요한 면적을 조사하는 이유는 이 면적에 그죠? 재파종이 필요한 면적, 재파종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재파종 보험금은 우리가 35%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나요? 마늘이 좀 종잣값이 비싸요. 마늘은 35%, 재정식 양파는 20%, 그 다음에 제2양 재지파, 벼는 25%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재파종이 필요한 면적 비율 조사하더라. 여기에 나중에 필요한 면적만큼 파종을 얼마나 했는지 조사하죠. 자, 왜냐면 이거 나중에 이거 실제로 우리가 파종을 해가지고 출현이 얼마나 되었느냐도 조사를 하고, 재파종이 필요한 면적, 자기 면적에 여기에 파종을 얼마나 했느냐를 가지고 두 개를 더해서 3만 주가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요거 파악하는 거거든요. 마늘은 인수제한이 10 아래에 3만 주 미만이면 인수제한이죠. 우리 1과목에서 배웠습니다. 재정식 조사, 해당 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재정식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 비율 조사. 양배추는 면적 비율을 가지고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재정식. 그래서 가입 면적이 얼마예요? 실은 피해 면적이 얼마예요? 이 면적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만 재정식 보험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재정식이 필요한 면적, 결국 이건 피해 면적을 알아내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마늘, 양배추. 경작불능 조사는 우리 농지 가가지고 피해 면적 비율을 조사합니다. 피해 면적 비율 자체가 식물체 피해율 조사의 한 부분이죠. 우리가 가입 면적이 얼마예요? 분의 피해 면적이 얼마예요? 결국은 고사가 얼마나 됐어요? 이거 보면서
식물제 피해율을 보게 되고요. 그건 어떻게 목적으로 쓱 보고 65% 이상이다 할 때 경작불능보험금을 주죠. 차는 제외입니다. 왜? 우리가 차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우리 밭작물들은 1년생들이죠. 한 해 타고 한 해 죽고 아니면 이제 이듬해까지 가는 것도 있지만 전년도 가을에 심어가지고 그 다음 이듬해 수확하는 것들이 있죠. 마늘, 양파, 양배추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한 해살이에요. 한 해살인데 차는 다년생이에요. 다년생. 경작불능으로 한꺼번에 다 죽어서 경작을 포기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더라. 그래서 차는 제외입니다. 자, 수확량 조사입니다. 수확량 조사는 전수조사, 표본조사 가능하더라. 사료용 옥수수는 제외하더라. 왜? 사료용 옥수수는 경작불능보험금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료용 벼가 그랬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경작불능 조사만 했어요. 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확량 조사는 잘 봐주세요. 조사 가능일이라고 돼 있는 건 차만. 보통은 수확이 가능한 시기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차만 보통 수확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차만 조사 가능일입니다. 조사 가능일이 차 조건이 있죠. 5월 10일만 되면 연구가 2판, 4판 하더라. 이거 암기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차에 조사 가능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뒷부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차 잘 봐두세요. 조사 가능일. 나머지는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지조사 방법 피해 사실 확인 조사입니다. 전 품목이라고 했죠. 사고 접수 농지 또는 조사 필요 농지가 되겠고요. 대상지에는 자조화하고 병해충이 있습니다. 왜요? 감자가 있으니까요. 감자는 모든 병충해를 다 보상을 합니다. 감자만 해당이에요. 병해충. 조사 시기 사고 접수 직후에 합니다. 자, 보상하는 재 여부 피해로 확인합니다. 보상하는 재 피해 여부 확인,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확인. 자, 보상하는 재 필요 여부 확인은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줄줄 외우시죠. 기상청 자료와 현지 방문을 통해요. 필요시 근거자료 요청할 수 있어요. 근거자료는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전체 사진, 세부 사진 됐나요? 추가조사 필요 여부 판단합니다. 벼에서 추가조사 나왔었죠? 4가지 기억하시나요? 제2양 직파 불능조사, 제2양 재직파 조사, 경작 불능조사, 수확량 조사였어요. 4가지. 자, 왜 수확불능은 없어요? 수확량 조사할 때 수확불능 여부를 조사하기 때문에 수확불능은 빠집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조사 여부, 밭작물은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재정식 조사, 양배추일 때, 재파종조사, 마늘일 때, 경작불능조사, 차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 여기도 4가지네요. 요거 가로 넣기, 쉽게 나온다면 이런 가로 넣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어요. 손해평가방 구성하고 추가조사 일정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태풍같이 명확하고 거대한 재해가 왔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생략하고 바로 수확량 조사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재파종 조사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재파종 조사는 어디만 해당이나요? 마늘입니다. 마늘 해당이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 재파종 조사가 필요해요 라고 판단된 농지. 조사는 언제 가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 또는 사고가 접수됐어요. 사고 접수 직후에 갑니다.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합니다. 항상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할 때는 뭘로 가지겠나요? 농지 및 작물의 상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거 봐주시고. 자,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합니다. 그 외에도 면적을 확인하죠. 실제 경작 면적 확인은 가장 기본. 실제로 내가 보험에 가입한 면적과 비교를 해서 10% 이상 차이가 나요 라고 하면 계약상 변경. 결국 우리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계약 원장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파종 봉급 지급 대상 여부 조사합니다. 자, 재파종 조사도 전조사가 있고 후조사가 있어요. 우리가 농작물에서 경작불능보험금, 수확불능보험금을 배울 때 전조사 있어요, 후조사 있어요. 제2양 재직파 보험금 배울 때도 전조사 있어요, 후조사 있어요. 재파종 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파종 조사, 전조사 있습니다. 전조사는 뭘 조사하는 걸까요? 출원이 얼마나 됐지? 실제로
다시 파종을 할 거니까 출연이 얼마만큼 돼서 이게 만족이 안 돼서 재파종을 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자, 표본 구간 수를 먼저 선정합니다. 표본 구간 수는 우리의 표본 주수와 같은 개념이죠. 밭작물에서는 표본 구간 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과수에서 조사 대상 주수에 맞춰서 표본 주수를 산정했던 것처럼 밭작물은 조사 대상 면적에 맞춰서 표본 구간 수를 산정합니다. 조사 대상 면적에 비례해서 표본 구간 수도 산정이 되겠죠. 자, 적정 표본 구간 수, 표본 구간 수를 산정하고 나면 이제 다시 우리가 표본 구간을 선정하게 되겠죠. 그죠? 산정 다음에 선정이잖아요. 자, 실제 원래는 조사 대상 면적 기준인데 만일에 우리가 아까 실제 경작 면적과 내가 보험에 가입한 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나요 하면 계약상을 변경한다고 했잖아요. 변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이 가입 면적을 이게 우리 가입 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이 아니라 이 실제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표본 구간수를 산정합니다. 가로놓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사 대상 면적은 고기가 타니까 미쳐요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실제가 빠졌네요. 실제 경작 면적에서 자 고사 면적, 기수학 면적, 타작물, 미보상 면적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자, 밭작물이나 논작물은 고사 면적하고 수학 블록 면적이 같다고 했습니다. 자, 표본 구간을 선정합니다. 이제 선정해야만 거기에 있는 거를 중량이나 뭐 수확량이나 이런 것도 재를 수 있겠죠. 자, 재파종 조사이기 때문에 재파종은 뭘 조사하냐면 출연이 얼마나 됐지 이거 조사하는 거예요. 왜? 몇 개 심을 건지 몇 개가 만족이 안 되어서 재파종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표본 구간 선정은 뭘로 가지고 이 표본 구간 선정은 재배 방법이나 품종을 감안해서 이거 우리 논작물에도 나왔습니다. 그죠? 표본 구간 선정할 때 재배 방법, 품종 등을 감안해서 조사 대상 면적에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를 하는데 뭐 동일한 간격을 하고 싶지만 그 표본으로 선정된 게 아주 출연율이 높거나 아주 낮거나 그래서 대표적인 성격을 지니지 못해요. 그러면 그 옆에 거 선정할 수 있다고요. 옆에 거. 자, 표본 구간 길이 및 표본 출연 주수를 조사합니다. 왜 표본 구간 길이를 조사할까요? 내가 표본 구간을 선정했어요. 이게 면적이에요. 이 면적에 얼마만큼 출연이 됐지 이걸 알아야만 1m당 얼마가 출연됐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 구간의 면적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 표본 구간의 면적은 뭘로 가지고 가냐면 표본 구간 8주 이상 우리가 일한 길이를 8주 이상의 길이를 선택하는 거야. 일한 길이 8주죠. 8주. 일한 길이 8주 일한 길이 곱하기 일한 폭이 됩니다. 일한 폭. 근데 표본 구간이 뭐 한 구간, 두 구간, 세 구간, 네 구간 여러 구간이 있잖아요. 표본에 난 5구간이다 라고 하면 8주 길이 곱하기 8주 일한 길이 일한 폭 곱하기 이렇게요. 표본 구간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본 구간 수.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간 출연 주수를 올려주겠죠. 그러면 1m당 얼마예요?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1m당 얼마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마늘은 인수제한이 어떻게 되나? 10아르당 3만 주였단 말이에요. 10아르라는 거 뭐였어요? 10아르는 이게 10아르라는 용어를 사고했어요. 이 농업재해보험에서 10아르는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 그럼 우리가 여기 1제곱미터에 대한 거 1제곱미터에 대한 건 나왔단 말이에요. 1제곱미터. 그러면 1제곱미터에 내가 18개가 나왔어요 라고 한다면 18개가 나왔어요 라고 한다면 1000제곱미터에는 몇 개가 나왔겠어요? 18,000개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10하루에 몇 개지 이거를 산출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8,000개가 나왔어요. 18,000개가 나왔으면 3만 개 만족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재파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파종을 한다는 거. 자, 표본 구간의 길이 및 출연 주수 조사. 길이는 면적을 알아내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고 출연 주수는 그 면적에 출연이 몇 개나 됐지 이걸 알아내서 단위 면적당 1면적당 1제곱면적당 제곱미터당 그 출연 주수를 알기 위해서 이걸 조사하는 겁니다.
일항 길이, 일항 폭, 출연 주수를 조사합니다. 자, 재파종 이행 완료, 여부 조사, 후 조사 꼭 합니다. 자, 출연이 18,000개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재파종을 합니다. 재파종을 한 거는 출연이 되는 걸 바로 볼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가서 뭘 조사할까요? 두 번째는 파종을 몇 개 했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출연이 몇 개 되었는지를 조사하고, 재파종 보험금 줄 때 후조사는 파종을 몇 개 했지 실제로 이걸 가서 조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칩 아래에 이게 파종을 몇 개? 13,000개를 했대요. 그러면 처음에 18,000개 나왔어요. 파종을 13,000개 했어요. 두 개 얼마요? 31,000개네요. 이제 3만 개 만족하는군요. 이래서 재파종 보험금 주는 거예요. 되시나요? 처음에는 출연 주수를 파악합니다. 후 조사에는 뭘요? 파종 주수를 조사합니다. 출연 주수 조사, 파종 주수 조사. 이거 전조사, 후조사 구분해서 암기하십시오. 재파종은 자 보겠습니다. 후조사, 조사 대상 농지, 조사 시기 파악하고요. 표본 구간 선정합니다. 선정하고 표본 구간 길이 이제 파종 주수를 조사하더라. 표본 구간 일항 길이 곱하기 일항 폭 곱하기 표본 구간 수에 파종을 얼마나 했어요? 하면 1제곱미터의 파종 주수를 알 수 있겠네요. 곱하기 1000 이렇게 해버리면 1000제곱미터의 파종 주수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조사한다는 거 실제로 실무에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항 길이를 조사할 때 8주의 일항 길이, 5주의 일항 길이, 4주의 일항 길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 우리가 재파종 그 조사는 8주의 일항 길이였어요. 왜냐면 재파종 조사를 할 때는 우리가 마늘을 뽑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한다 하면 과수도 수확량을 따가지고 조사를 했잖아요. 밭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수확량을 조사할 때는 다 이걸 캐거나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파종 조사이기 때문에 수확하지 않아요. 뭘로? 눈으로 보고 몇 개가 출현이 됐지? 몇 개를 파종했지? 이렇게 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도를 놓기 위해서 8주 좀 많이 조사를 해요. 근데 나중에 수확량 조사에 가면 대부분의 품목들이 몇 주의 길이를 조사하면 5주의 길이를 조사해요. 왜? 그건 수확을 직접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4주의 길이를 조사하는 게 있어요. 유일하게 콩. 나머지는 전부 5주 길이의 5주 일항폭을 이제 조사하는데 콩은 콩팥 모두죠. 콩팥은 4주의 일항 길이, 4주의 일항폭 조사한다는 거. 그러면 8주, 5주, 4주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재파종 조사 함자 우리 표본 구간 선정하는 거 뒤에 별표 산식 뒷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고구마, 양파, 마늘, 옥수수, 양배추, 감자, 착콩팥하고 구분이 되네요. 자, 조사 대상 면적 보겠습니다. 5,000, 1,500 미만 4구간, 1,500에서 3,000 미만 5구간. 자, 이렇게 6구간, 7구간. 그다음에 착콩, 팥, 감자도 4, 5, 6, 7, 8 이렇게 가죠. 근데 이걸 굳이 외워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현장 조사 갈 때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만 시험 칠 때는 이거 문제 조건에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까지를 암기를 해야 돼? 그렇지는 않아요. 자, 재파종 조사 한번 가봅시다. 이거 볼게요. 자, 8주 이렇게 조사한다는 거예요. 8주 길이죠, 이게. 요게 이제 폭인데 폭은 이것만 조사하지 않고 고랑까지 같이 조사합니다. 자, 그러면 길이 이거만큼 조사하고 폭은 고랑폭, 요거 두둑폭 다 빼서 이걸 일항폭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있네요. 자, 이거만큼 두둑이에요. 높게 두둑을 쌓았다고, 두툼하게 쌓았다고 해서 두둑. 자, 이거는 고랑이 되겠습니다. 두둑, 고랑, 이거 두 개를 합해서 뭐요? 일항폭이라고 합니다. 일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항 길이. 자, 이거는 5주. 8주는 좀 더 가겠죠. 그죠? 자, 8주 일항 길이, 일항 폭을 조사합니다. 정상일 때는 이렇게 송송송송 다 보여요. 근데 피해를 입은 것은 여기는 잘 보이는데 듬성듬성 잘 안 보이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눈으로 우리가 목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재파종 조사는. 자, 재파종 보험금 미리 한번 보고 갈게요. 재파종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급 조건은 우리가 1과목 때 다 했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예요.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지혜로 10아르당 출연 주수가 3만 주보다 작아요. 그래서 10아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을 했을 때 한 번 지급입니다. 10아르는
됐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산출식은 35%입니다.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35% 곱하기 표준 출연 비율이고요. 표준 출연 비율은 3만 주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준 3만 주에서 시작해서 3만 주 마이너스 표준 출연 주수, 처음에 조사했던 출연 주수 나누기 3만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일항 길이, 일항폭, 출연 주수, 파종 주수를 조사했을까요? 한번 문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전조사를 피해 조사 갑니다. 후조사는 재파종 완료한 거를 조사합니다. 전조사 표본 구간이 7개래요. 일항폭이 2m, 일항 길이가 1m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면적은 일항 길이 2 곱하기 1 곱하기 표본 구간이 몇 개예요? 7개. 곱하기 7까지 한 것이 표본 구간의 면적이 되겠네요. 출을 몇 개 했다고요? 210개 했다고요. 자, 210개 했네요. 자, 210개 했는데, 자, 요거는 1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요거만큼 산출한 거는. 실은 우리는 뭐가 알고 싶어요? 10R에 대한 게 알고 싶어요. 그래서 1000제곱미터 곱하는 거예요. 1000제곱미터 곱했더니 요것만큼이 15가 나온 거죠. 15에서 1000제곱미터 곱했더니 15,000주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10R, 1000제곱미터 기준입니다. 자, 15,000주가 나왔습니다. 자, 파종 주수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종 주수 똑같이 일항폭, 일항 길이 2 곱하기 1 곱하기 7 면적은 같고요. 파종 주수를 224개 했대요. 224 했더니 몇 주? 16주. 1제곱미터에 16주가 나왔대요. 우리는 1000제곱미터를 알고 싶어요. 10R 곱하기 1000 합니다. 그래서 16,000주. 출연은 15,000주였는데 파종을 16,000주 했기 때문에 두 개 더하니까 총 몇 주? 31,000주예요. 31,000주 또는 31,000개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3만 개를 만족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재파종 보험금 주는 거예요. 그럼 표준 출연 비율은 3만 주 마이너스 출연 주수를 합니다. 15,000주 나누기 3만 주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했더니 50% 나왔습니다. 그럼 보험가입 금액 1,000만원, 35% 지원해줍니다. 보장 비율. 그 다음에 50% 나왔더니 175만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재정식 조사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도 피해사실 확인조사 때 재정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피해사실 확인조사 직후 또는 사고 접수 직후가 되겠네요. 어떻게 조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제의 여부를 심사하고요. 동일합니다. 다른 거하고. 실제 경작 면적 확인 동일합니다. 자, 재정식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입니다. 항상 이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금 본다는 거죠. 재정식도 전조사가 있고 후조사가 있네요. 전조사는 뭐 하나요? 피해 면적을 확인합니다. 그럼 후조사는 뭘 조사할까요? 후조사는 재정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그랬잖아요. 재파종도 처음에는 출연 주수를 파악해요. 그 다음에 후조사는 재파종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파종을 몇 개 했는지 이거 조사했잖아요. 그것처럼 재정식도 피해 면적이 얼만데 후조사는 재파종을 했는지 그거 그래갖고 얼마만큼 면적의 재파종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피해 면적 확인. 자, 봅니다. 실제 경작 대비 피해 면적 비교합니다. 자, 실제 경작 면적에서 피해 면적 올리면 이게 피해 면적 비율이 나오죠. 자, 피해 면적 비율은 어떻게 왜 산정하냐면 재정식 조사는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줍니다. 그거하고 다르죠. 우리가 그 제2항, 2항 직파 불능 보험금은 그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해야 준다. 논장물에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조금씩 다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다릅니다. 재정식 조사는 면적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줍니다. 양배추 자기 부담 비율 얼마인가요? 최저 10인가요? 아니죠. 20%잖아요. 20%이기 때문에 적어도 20%는 초과해야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거 함정. 자, 그러면 피해 면적을 조사한다는데 피해 면적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겠네요. 자, 또 기준 나왔습니다. 중요하겠죠? 자, 피해 면적을 판정하는 기준. 작물이 고사되거나 살아있어도 수확이 불가능할 거다라고 판정되는 기준입니다.
자, 재정식 이행 완료 여부 조사합니다. 후 조사죠. 왜? 만일에 재정식이 전부 다 완료됐으면 피해 면적 비율 처음에 조사했던 게 그대로 피해 면적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거만큼 했는데 이거만큼이 피해 면적이에요. 근데 양파 모자랐어. 그죠? 모종이 모자라서 반밖에 못 심었어요. 그러면 못 심은 거 이거 있죠? 못 심은 거 이거는 피해 면적에서 제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제외합니다. 자, 다음에 가끔 농지별 전조사 생략하고 전조사 피해 면적 생략하고 후조사 가서 바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후조사 가면 바로 피해 면적의 출현 주수하고 파종 주수 바로 산출하겠네요. 자, 재정식 보험금입니다. 보험기간 내에 부담하는 죄로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주는 게 재정식 보험금입니다. 면적 비율은 어떤 거예요? 가입 면적에 보통은 가입 면적 실제 결과 면적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다른 경우에는 가입 면적 분의 피해 면적. 자, 산출식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20%입니다. 곱하기 면적 피해율.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보험가입 금액이 800만 원이래요. 자기 부담 비율이 20%예요. 실제 가입을 6천 했대요. 피해 면적이 2,400이래. 그럼 피해 면적 비율 어떻게 구하나요? 2,400 나누기 6,000 했더니 30%. 자기 부담 비율이 20%인데 30%니까 초과했네요.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20% 곱하기 이 30% 면적 비율 있죠? 그대로 가지고 와서 30%에서 48만 원. 5회 때도 15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제2항 재직파, 재정식, 재파정을 묶어서 나왔고요. 7회 때도 이 재파정 보험금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보험금 중에 하나, 단골 시험 문제가 제에 들어가는 것들. 재파종, 재정식, 제2항, 재직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어떤 조건일 때 지급 사유, 보험금을 주는지, 보험금 산정식은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면적 피해율, 표준 출은 피해율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하는지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작불능 조사가 되겠습니다. 경작불능 보험금을 주기 위한 조사죠. 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해당이고요.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경작불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사고 접수 농지가 되겠네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나면 그 즉시, 그다음에 사고 접수가 되면 사고 접수 즉시 가야 조사가 되겠습니다.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입니다. 경작불능도 전조사가 있고 후조사가 있네요. 전조사는 피해율 조사겠죠. 식물지의 피해율이 65% 이상을 초과해야만 이상이어야만 계약자가 신청했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식물제 피해율을 조사하고 후조사는 어떤 걸 하냐면 경작불능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면 이걸 다 산지폐기를 꼭 해야 됩니다. 산지폐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시장에 유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 본다는 거예요. 보상하는 제 여부 심사합니다. 농지 및 작물 상태를 보고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하고 실제 가입한 면적하고 10% 차이 나면 보험계약상 변경합니다. 식물체 피해율을 조사합니다. 여기에 별표 뭘로 통해서 목측 조사, 눈으로 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식물체 피해율은 어떻게? 가입 면적분의 고사 면적, 피해 면적이 되겠고 또는 가입 식물체분의 고사 식물체를 올려도 되겠습니다. 수로 하느냐 면적으로 하느냐. 그럼 고사 식물체 판정 기준 우리 재정식 조사할 때 피해 면적 판정 기준하고 같습니다. 자, 살아 있어도 수확이 불가능한 거라든지 고사된 거라든지 그거하고 같기 때문에 고사 식물체 판정 기준도 해당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이고 이 수확 가능 여부는 고사되었거나 살아 있어도 수확이 불가능한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계약자가 꼭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해야만 탈 수 있는 게 경작불능 보험금이에요. 그래서 식물체 비율이 65% 이상인지 확인하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수확량 조사 확인 대상. 만일에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식물체 비율이 65% 미만이에요. 그럼 신청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상이다 하더라도 계약자가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향후에 수확량 조사 필요 농지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수확량 필요 농지로 결정하게 되고 이거에 해당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콩하고 팥이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면 논작물에서 벼가 그랬잖아요.
경작불능보험금 대상이 되면 수학감소보험금, 수학불능보험금 대상이 안 돼요. 왜? 출수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콩하고 팥도 이게 종실비되기 전 일칙이기 때문에 뒤로 아마 안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콩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꼭 뭘 확인해야 되냐면 뒤에 부분 또 나올 거니까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거는. 자, 아무튼 콩팥이 조금 다르더라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수확량 조사 확인 대상 65% 미만이다. 65%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경작불능보험금을 계약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수확량 조사 필요 농지로 결정합니다. 자, 마지막 조사 산지 폐기 여부 확인합니다. 후 조사죠. 산지 폐기를 꼭 확인해야 되더라. 자, 지급보험금, 보험금 공시,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에 해당되는 비율 이렇게 해서 경작불능 보험금 산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수확량 조사로 넘어가게 되겠네요. 자, 수확량 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수확량 조사. 자, 전부 다 해당이죠. 수확량 조사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수확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경작불능 조사 결과, 맞죠? 65% 미만이거나 또는 계약자가 65% 이상이라도 나는 안 할래요. 경작불능 조사. 그래서 수확량 조사 실시하려고 결정된 농지가 되겠습니다. 조사 시기 별표 차만 조사 가능 시기이고 보통은 수확 직전이더라. 가로놓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수확량 조사할 건데 내가 딱 접수를 하고 보니까 사고가 너무 미미해가지고 자기 부담 비율보다 비율이 적겠어. 그러면 수확량 조사 실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량 조사 안 할 수 있어요. 자, 손해조사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재여부심사 같죠? 농지 및 작물 상태 보는 거. 수확량은 뭐가 중요하냐면 수확량의 적기가 중요해요. 이 수확량은 이 밭작물에서는 다른 우리 논작물이나 과수는 그냥 수확기에 가서 수확을 하면 돼요. 근데 이 밭작물은 수확기가 언제인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언제가 수확 적기지?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수확 적기 판단 및 시기 결정이 중요하더라. 그러면 수확 적기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수확 적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별표 3개쯤 해도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가로넣기 나올지 모르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확량 적기는 도대체 뭐야? 이런 거죠. 자, 먼저 구분을 할게요. 우리가 밭작물을 보면 땅 속에서 있는 것들을 수확하는 게 있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분을 해볼게요. 땅 속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대. 그 구건이 얼마만큼 제대로 성장했을까?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 되고요.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수확 적기가 됩니다. 한번 구분해볼까요? 땅 속에 있는 거 마늘, 양파, 고구마, 감자, 또 땅 속에 있는 거 뭐 있나요? 요거까지죠. 요거까지 한번 보세요. 전부 비대가 종료된 시점 맞나요? 가을감자까지네요.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나머지는 보세요. 수확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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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확적기. 차는 제가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조사 가능일 직전이라고. 됐나요? 그러면 땅 속에 있는 거는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구나. 땅 위에 있는 거는 수확 직전이구나. 차는 조사 가능일 직전이구나. 크게 분류를 했어요. 자, 양파를 보겠습니다. 양파니까 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마늘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다 마찬가지죠. 고구마, 감자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옥수수는 옥수수 수확적기. 콩은 콩의 수확적기. 팥은 팥의 수확적기. 양배추는 양배추의 수확적기. 자, 그럼 그 수확 적기가 언제냐? 이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부 파란색 표시로 표시되어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게 이게 수확 적기라는 거예요. 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은 언제? 양파가 푹푹 쓰러집니다. 빳빳하게 서 있다가 쓰러져요. 쓰러지기 시작하면 이거를 식물체, 양파 하나는 식물체라고 하죠. 식물체의 도복이 완료된 때 다 쓰러지고 나면 이게 수확 적기구나. 양파는 쓰러져야만 수확 적기가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마늘 보겠습니다. 마늘은 처음에 파란 잎이에요. 파란 초록색 잎이었는데 마늘하고 줄기가 삐등삐등 마릅니다. 황변합니다. 2분의 1, 3분의 2 황변을 해서 말라요. 그래서 통상적인 수확기가 도래했을 때 그럼 통상적인 그 수확기가 잎과 줄기가 2분의 1, 3분의 2 황변해서 말랐을 때가 되겠네요. 자, 고구마는 삽식일로부터 120일 이후라고 되어 있네요. 삽식은 뭐냐면 우리 감자 같은 경우는 감자 이거 탕 잘라가지고 그대로 파종하죠.
이걸 파종이라고 하고요. 고구마 같은 경우는 고구마를 딱 심어놓으면 여기서 막 우리 고구마 컵 같은 데서 키워보셨죠? 줄기가 막 나잖아요. 줄기 이렇게 막 나죠. 요 줄기 한 부분을 탕 자릅니다. 탕 잘라갖고 땅에 딱 심으면 거기서 뿌리가 생겨요. 또는 고구마 그 밭에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구마는 이렇게 쭉 막 이렇게 줄기를 뻗어가는데 여기가 좀 습이 있어갖고 땅에 닿으면 여기서 뿌리가 바로 생겨요.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요걸 탕 잘라서 삽식을 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기 부분을 탁 잘라서 땅속에 심는 것을 삽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삽식일로부터 120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감자는 전부 파종합니다. 땅속에 심어야 파종이에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자, 파종일로부터 자 구분합니다. 고랭지 추운 데 있으면 좀 더 늦게 있겠네요. 늦게 수확되겠네요. 그래서 110일. 자, 봄 재배는 95일 좀 빨라요. 날이 따뜻하니까. 가을 재배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95일 이후가 있고 제주 지역만 110일 이후. 제주 지역이 더 따뜻해서 훨씬 빨리 수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제주 재배는 계약 재배가 많아가지고 더 늦게 수확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계약 재배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 지역은 대부분 다 어디 그 큰 회사들하고 계약해가지고 바로 납품을 해버리거든요. 그 계약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110일로 해놓는 거예요. 땅속에서 수확을 해놓으면 저장고에 들어가야 되지만 땅속에서는 그대로 놔둬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옥수수는 수확적기가 옥수수 수염이 나오고 25일 이후래요. 25일 이후를 어떻게 알겠어요? 옥수수한테 물어볼까요? 너 며칠 지났니? 이렇게 물어볼 수 없죠. 보통 옥수수는 수염이 나오고 한 25일 되면 옥수수염이 갈변돼요. 갈변. 그걸 보고 옥수수를 수확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차 조사 가능일 좀 이따 할게요. 자, 콩 수확적기. 콩잎이 누렇게 변한대요. 꼬투리의 80-90% 이상이 고유한 성숙기 황색으로 변하고 생리적 성숙기로부터 7일에서 14일이 지난 시기. 콩도 좀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네요. 팥은 꼬투리가 7-80% 이상 성수. 콩하고 팥을 구분하세요. 콩은 8-90이에요. 근데 팥은 7-80%예요. 팥이 콩보다 훨씬 더 빨리 수확이 되고 그 팥은 익으면 터수록 나중에 다 터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확적기가 꼬투리가 덜 성숙됐을 때 콩보다는. 그래서 콩은 8-90%, 팥은 7-80%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양배추는 이렇게 결구를 형성하죠. 결구 형성이 완료된 때가 되겠습니다. 차 볼게요. 조사 가능일 직전이라고 했는데 조사 가능일이 언제야? 라는 거죠. 자, 대다수의 신초 일심이엽이라고 했죠. 신초가 일심이엽의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수확이 가능할 정도 크기가 되고 신초장 이 크기 신초장이 4.8 엽장이 엽장은 이거 잎이죠. 이 잎의 엽장이 2.8, 이 엽폭이 0.9 이렇게 된 거를 말합니다. 엽장, 엽폭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가 5월 10일만 되면 하지만 이거는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수학연도 5월 10일만 되면 잎반, 삽반 팔짝 뛰더라 이렇게 암기를 보통 많이 하시죠. 자, 연구가 5월 10일만 되면 잎반, 삽반 난리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 일찍 수확이에요. 일찍 수확하고 일찍 끝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늘을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심기 때문에 파종을 한다라고 하죠. 자, 마늘의 수확적기 잎이 2분의 1, 3분의 2 갈변입니다. 양파 다 썰어진 거 보이나요? 자, 이게 썩은 게 아니고 익어가는 거예요. 다 이 수확이 될 때가 돼서 썰어진 거예요. 도복이 완료된 때. 고구마 삽식한 거 이거예요. 줄기만 딱딱 심어놓은 거. 삽식을 하고 언제? 120일 이후에. 옥수수 수염이 나오고 25일이에요. 수염이 나오고 25일 이렇게 갈변됩니다. 옥수수 수염 하나에 알 하나인 거 아시나요? 수염 하나에 알 하나입니다. 자, 양배추 결구 형성이 이렇게 결구가 완성됐을 때. 감자의 비대가 종료됐대요. 어떻게 알아요? 95일 지났어요. 110일 지났어요. 구분해서. 차의 수확 시기는 어때? 조사 가능일 직전. 이렇게 일심이엽의 형태를 띈다고요. 일심이엽의 형태를 띄고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자, 신초장 4.8cm인가요? 잎판 4파니까 4.8 엽장 2.8 그 다음에 엽폭 0.9 되겠습니다.
자, 수확량 조사 방법입니다. 먼저 면적을 확인합니다. 실제 경작 면적, 수확 불능 면적, 기타 미 면적 되겠습니다. 왜요? 조사 대상 면적 알려고. 고기가 타니까 미쳐요 해서 조사 대상 면적 알아내야 되니까요. 실제 경작 면적은 보험 가입 면적하고 10% 이상 차이 난다. 보험 계약상 변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일하게 차만 조사하는 거 수확 면적률 조사라는 걸 합니다. 수확 면적률 왜 조사하냐면 보통은 모든 밭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죠? 두둑이 있고 고랑이 있어. 이걸 일항폭이라고 하죠. 일항폭. 자, 이거만큼 다 재잖아요. 면적 조사할 때 우리가 두둑폭 그 일항 길이, 일항폭, 5주의 일항 길이 수확량 조사는 5주거든요. 5주의 일항 길이, 일항 폭을 다 잰단 말이에요. 두둑까지 다 재요. 면적에 들어가요. 그런데 차는 그렇지 않아. 차는 조사를 할 때요. 이렇게 차가 있잖아요. 차는 이 두둑을 조사하지 않아. 안에서 규격태라는 걸 조사해요. 이 규격태가 20cm짜리, 20cm짜리. 이걸 규격태를 두 개를 딱 표본 구간에 놔요. 그래갖고 여기 안에서만 조사를 해요. 뭘 조사 안 해요? 고랑을 조사 안 한단 말이에요. 고랑을. 결국은 이 수확 면적률이라는 거는 전체 그죠? 전체 이 폭의 일항폭분에 아마 이거 이 두둑폭 전체 일항폭에 두둑 플러스 고랑이겠죠. 이 두둑폭이 수확 면적률에 해당되고요. 여기만 해당하니까 이 수확 면적률이 적어도 몇 % 이상이어야 된다. 수확 면적률이 참 얼마다라고 실제로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는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수확 면적률이 실제 가입한 거하고 이제 가입한 거하고 실제 가서 조사한 거하고 10% 이상 이것도 차이가 나요. 이것도 계약상 변경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전부 다 수확량 조사해가지고 그냥 면적분에 자기가 조사한 수확량이겠죠. 수확량 해주면 끝이겠지만 이 차는 수확 면적률이란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다 수확 면적률을 따로 곱해줘요. 왜? 100% 수확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건 나서 차할 때 좀 자세히 배울게요. 자, 조사 방법을 결정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품종 및 재배 방법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적용 품목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표본 구간 수는 어디에 따라서?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서 아까 한번 봤어요. 표본 구간 선정했어요. 표본 구간 안에 있는 그거를 수확하죠. 수확해가지고 수확량 중량이 얼마만큼 되지 이거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수? 우리 면적이 이거만큼인데 이게 나온 중량이 얼마만큼이야? 그러면 뭐가 나와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나오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뭐 조사했나요? 조사 대상 면적 조사했잖아요. 그럼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하면 우리 이 농지에 전체 얼마나 수확이 됐겠네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 있잖아요. 그거 무서워요. 잠깐만 이게 무서운 것처럼 과수에서는 우리가 감수량이지만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미보상 수확량이 됐죠. 감수량이 감수량이 미보상 수확량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밭작물에서도 뭘 뺐어요? 미보상, 기타, 타작물 다 뺐잖아요. 기타, 기수화한 것도 있잖아요. 기수화. 그래서 기수화한 거, 타작물, 미보상 면적은 다 어디에? 수확량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수처럼 과수는 주당 평년 수확량을 곱했으면 우리에게 면적으로 가니까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에다 기타 미 면적을 곱해서 수확량을 산출해 줍니다. 그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늘 양파인 경우에는 마늘 양파는 잔여 일수별로 비례 지수가 있습니다. 마늘을 일찍 수확합니다. 양파를 일찍 수확합니다. 훨씬 일찍 조기 수확을 해버리는 경우들 있죠. 조기 수확을 해버리면 어때요? 살이 덜 쪘으니까 아무래도 수확량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늘하고 양파는 하루에 얼마만큼 얘가 클 거야 라는 거를 계산해 줍니다. 그거를 비대지수라고 하고요. 앞으로 내가 수확할 기간이 한 10일 남았어, 한 15일 남았어. 그 잔류일 수만큼 비대지수를 곱해갖고 이 날짜가 남았으니 이거만큼은 더 클 거야 라는 거를 반영해서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그게 뭐? 마늘, 양파. 우리 매실에서 비대추정지수 했죠.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품목별 표본구간 면적 조사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일항 길이 5주의 일항 길이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재파종에서는 8주였죠. 하지만 모두 5주. 자, 근데 4주 있다고 했죠. 콩하고 팥.
콩하고 팥은 4주. 자, 근데 이렇게 있으면 점점이 점점점점 딱 점을 지어서 찍은 그 파종을 한 전파는 4주의 1항길인데요. 그냥 뿌려버린 거 있죠. 3파. 3파는 4주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규격의 원형 1제곱미터를 이용하거나 이런 훌라후프 같은 거 통 던져서 이용하거나 또는 표본 구간에 가로, 세로 길이 재가지고 요거 면적 분해 여기 올라간 거 중량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합니다. 차는 아까 말씀드렸죠. 규격태 이렇게 있으면 규격태 20 곱하기 20 짜리 20 곱하기 20cm이기 때문에 20cm 곱하기 20cm 하면 0.04가 되겠네요. 규격의 태를 사용합니다. 몇 개 하냐면 2개 사용해요. 그래서 나중에 면적 조사할 때 지금은 면적 조사 방법이기 때문에 규격태 0.04 사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면적 그의 수확량을 조사할 때는 면적을 계산할 때는 이게 몇 개? 2개예요. 그러니까 0.04 곱하기 2니까 0.08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 0.08분의 표본 구간수가 몇 개야? 몇 개. 이거 분의 중량이 얼마지? 하고 뭐 해준다고요? 수학 면적률 곱해주는 게 차입니다. 그래서 차는 좀 독특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알고 보면 쉽지만 다른 거하고 달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게 차. 밭작물에서는 그렇습니다. 1항 길이 볼게요. 1항 길이 여기서부터 딱 시작합니다. 내 거 차지하는 게 요거까지잖아요. 고랑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자, 6번째 거 여기까지 해야 내 1항 길이가 되겠죠. 만일에 중간 여기서 했다 하면 여기 중간에서 끊어야 되겠죠. 이 중간에서 끊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첫 번째 딱 뒤에서 끊었다면 저 끝나는 지점 여기에서 1항 길이가 되겠더라. 1항 길이 5주의 길이로 측정합니다. 자, 1항 길이, 1항 폭. 1항 폭은 요거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에서 전체 이게 1항 폭이 되고요. 자, 첫 번째 실무지에서 6번째 실무지 끝까지 이제 이거 이해되시죠? 네, 맞습니다. 표본과 수확량 조사 방법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지금 못해요. 지금 못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되고요. 오늘 한 거는 어떤 조사가 있더라?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재파종 조사, 재정식 조사, 경작불능 조사, 수확량 조사가 있더라. 그 수확량은 적기란 게 있더라. 밭작물은 어떤 게 적기이더라? 땅 속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수확량의 적기를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수확량을 우리가 조사했으면 이 면적을 알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면적 조사 방법도 알아야 되겠더라. 재파종은 마늘은 8주더라. 나머지의 밭작물은 5주더라. 콩하고 팥은 4주더라. 차는 규격의 태 0.04 제곱미터 규격의 태를 사용하더라. 여기까지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수확량 조사를 해가지고 수확량을 어떻게 산정하지? 이걸 알아야 면적분의 수확량을 구해가지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밭작물은 어렵지는 않지만 품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외우고 나면 굉장히 문제 풀기가 쉬운 거 밭작물. 밭작물도 매년 빠지지 않고 한 문제 나옵니다. 품목이 많아서 어떤 품목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꼭 나오는 거 하나 밭작물. 작년에 콩이 나왔죠. 마늘이 그 앞에 오유회 때 나왔죠. 마늘 양파 좀 단골 문제. 왜? 비대 추정 지수가 있기 때문에 비대 지수가 있어서 마늘 양파 잘 봐두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만한 것들 어려운데 안 나온 것도 있어. 차 안 나왔다니까요. 차 어려운데 안 나온 거 옥수수 안 나왔어요. 차 옥수수 또 어려운데 안 나온 거 감자 병충해 감수량 산정하면 어려운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마늘 콩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봐둘 거 차 옥수수 그다음에 감자 이런 것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